엄마, 이런 데까지 오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24년간 피와 살을 깎아가며 키운 딸이 친구들 앞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들고 대학교 앞에 서 있던 어머니. 그녀의 손은 20년간 떡볶이를 끓이며 생긴 화상 자국으로 가득했죠. 사랑아. 하지만 딸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사라져버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딸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 날 딸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이모예요. 2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딸이 자신의 결혼식에서 엄마를 이모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한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제 성공을 위한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준 5천만 원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배신을 견뎠을까요? 그리고 24년간의 희생 뒤에 그녀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이야기는 24년 전 한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1999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 26살 정미 씨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장례 비용으로 빚만 남겨두고 갔습니다. 보험금도 없었죠. 시댁에서는 손 벌리고 오지 말라며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홀로 남은 정미 씨는 딸 하나만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꼭 너만큼은 떳떳하게 키워낼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시작된 모녀의 치열한 생존기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미 씨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찬 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3살 딸을 깨우지 않으려 숨을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죠. 김밥을 싸고 떡볶이 재료를 준비하고 딸의 아침을 챙기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아, 엄마 일하러 가야 해. 어린이집에서 착하게 있어. 3살배기 딸은 울먹이며 엄마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집에 있어. 엄마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금방 올게.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별은 정미 씨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딸을 위한 사랑이었죠. 시장 한 구석, 2평 남짓한 조그만 포장마차. 정미 씨는 이곳에서 하루 12시간씩 떡볶이와 김밥을 팔았습니다. 끓는 기름에 손이 데어도 겨울바람에 얼굴이 얼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죠.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딸과 함께 먹는 저녁이 하루 중 유일한 행복이었거든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 아빠 얘기했어. 5살이 된 딸의 말에 정미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사랑아,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회사 다녀. 나는 왜 아빠가 없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이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세월이 흘러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정미 씨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고 시장 포장마차도 좀 더 큰 곳으로 옮길 수 있었거든요. 사랑아,
이제 내 방이 생겼네. 정말? 내 방? 딸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정미 씨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남들처럼 키우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거든요. 엄마, 학교에 오지 마. 왜? 엄마가 뭘 잘못했니? 그냥 친구들이 엄마 일하는 거 보면 창피해. 처음에는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딸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딸은 이제 정미 씨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다른 엄마들처럼 못 살아? 사랑아, 엄마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 이게 최선이라고?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미 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 아이가 자신의 전부였으니까요. 대학교 2학년이 된 딸 사랑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예쁜 옷을 입고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렸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정미 씨가 새벽잠을 설쳐가며 벌어준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사랑아, 용돈 좀 더 필요하니? 아니요. 그냥 알아서 할게요. 딸의 대답은 늘 이렇게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조차 어머니로 바뀌어 있었죠. 어느 날 정미 씨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이 중간고사 기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딸이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을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사랑이한테 직접 가져다 줘야지. 20년 전 어린 사랑이가 엄마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말하던 그때를 떠올리며 정미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사랑이가 다니는 대학교 앞. 정미 씨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랑아, 엄마야. 도시락 싸서 학교 앞에 와 있어. 잠깐 나올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들린 딸의 한숨 소리가 정미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도 돼. 많이 싸왔어. 싫어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정미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시험 기간에 제대로 먹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30분을 더 기다린 후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사랑아, 엄마가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시간 날 때 잠깐만 나와. 결국 사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싸늘했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딸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명의 여학생이 함께 따라 나왔죠.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당황했지만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이것 좀 먹어봐. 잡채랑 불고기 넣어서 맛있게 쌌어. 친구들도 같이 먹어. 그런데 그 순간 사랑이가 내뱉은 말은 정미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런 데까지 오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친구들 앞에서 들은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정미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사랑과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사랑아, 부끄러우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정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딸의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엄마 뭐 하시는 분이야? 글쎄, 되게 촌스럽네. 딸은 친구들에게 뭐라 말하는 대신 그냥 등을 돌렸습니다. 정미 씨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친구들과 함께 사라져버렸죠. 혼자 남은 정미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무거운 건 도시락이 아니라 가슴이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미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미 씨는 도시락을 혼자 먹었습니다. 사랑이는 늦게 들어와서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죠. 정미 씨는 딸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숨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더 멀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정미 씨는 딸에게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도시락도 더 이상 싸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매달 용돈은 빠짐없이 보내드렸죠. 딸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차가워져만 갔어요. 어머니, 이번 달 용돈 좀 더 올려주실 수 있나요? 얼마나 더 필요하니? 50만 원만 더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요. 정미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 달 내내 쉬는 날 없이 일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딸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알겠다. 내일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딸의 감사 인사조차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정미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의 전부였고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정미 씨가 알지 못했던 것은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년이 흐른 어느 날 정미 씨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결혼해요.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래도 직접 연락을 준 것만으로도 정미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사랑아, 언제부터 만났니? 어떤 분이야? 회사 선배예요. 다음 달에 결혼식해요. 그래, 우리 사랑이가 드디어. 정미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행복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예식장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시간 맞춰서 오세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따뜻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정미 씨는 희망을 품었어요. 결혼을 계기로 딸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식 준비를 위해 정미 씨는 한 달 동안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고 싶었거든요. 평생 모아둔 돈에서 500만 원을 꺼내 한복을 맞췄어요. 그리고 딸과 사위를 위한 예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강남의 한 유명 호텔 웨딩홀이었습니다. 정미 씨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웨딩홀에 들어섰어요. 와, 정말 화려하네. 호텔 로비부터 웨딩홀까지 모든 것이 정미 씨에게는 낯설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꽃들로 장식된 예식장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딸을 만났을 때 정미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아, 정말 예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은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예식 때 너무 눈에 띄지 마세요. 뭐라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 정미 씨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딸의 특별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본식이 시작되고 정미 씨는 부모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미 씨는 깨달았어요.
신랑 쪽 부모님과 자신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말이죠. 신랑의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맞춤 한복에 금빛 장신구를 걸치고 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손님들이 인사를 드리면 품위 있게 받으시며 마치 이런 자리의 주인공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반면 정미 씨는 어떠했을까요? 새로 맞춘 한복이지만 어딘지 어색했고 손에는 20년간 떡볶이를 끓이며 생긴 화상 자국들이 역력했습니다. 허리도 구부정하고 걸음걸이조차 조심스러웠죠. 같은 신부의 어머니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정미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딸이 행복해 보이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미 씨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든 일이 벌어졌어요. 딸의 대학 친구들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였습니다. 사랑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정미 씨에게 인사를 하려는 순간 딸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아, 이모예요. 네, 이모세요. 어머니는 저기. 딸은 신랑 어머니 쪽을 가리켰습니다.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정미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모라고? 20년 동안 피와 살을 깎아가며 키운 딸이 자신의 결혼식에서 엄마를 이모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미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계속 와서 인사를 했지만 딸은 끝까지 정미 씨를 이모라고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신랑의 친구들에게까지도 말이에요. 사랑아. 정미 씨가 딸을 조용히 불렀지만 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미 씨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죠. 정미 씨는 부모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신랑 부모님께만 인사를 드렸고 정미 씨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같은 부모 자리인데 나는 축복이 아닌 부끄러움의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정미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었죠.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을 때 정미 씨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복도에서 정미 씨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일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돌아보니 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야, 괜찮다. 너희들 잘 살아라. 정미 씨는 억지로 웃으며 신랑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미 씨는 잠들 수 없었어요. 딸의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결혼식 이후 한 달 동안 정미 씨는 딸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할 수 없었어요. 결혼식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랑아,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어머니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정미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딸이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들었거든요. 뭔데? 신혼집 근처에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다음 날 정미 씨는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카페에서 딸과 사위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예전보다 여위어 보였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위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복도에서 만났을 때보다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죠. 무슨 일이야? 둘 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 사실은 딸이 말을 망설이자 사위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업? 무슨 사업을 했는데?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이요.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위의 말을 듣고 보니 상황이 심각해 보였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얼마나 힘든데? 5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정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은 자신이 20년 동안 모든 것을 쥐어짜며 모은 전 재산과 맞먹는 금액이었거든요. 5천만 원? 그런 큰 돈을.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효도할게요. 딸이 처음으로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미 씨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혼식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딸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런 돈을 어떻게 해? 어머니 아파트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미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아파트는 자신이 평생 동안 고생해서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거든요. 아파트를 담보로? 네, 저희가 사업을 성공시켜서 빨리 갚아드릴게요. 딸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정미 씨는 한참 고민했어요. 아파트를 잃으면 갈 곳이 없어지지만 딸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다. 한번 알아볼게.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딸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정미 씨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정미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에게는 귀여운 손녀가 태어났어요. 정미 씨는 손녀를 보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왔네. 우리 예쁜 하은이. 손녀 하은이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작고 하얀 손, 동그란 눈, 그리고 할머니를 보고 방긋 웃는 모습까지. 정미 씨는 하은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엄마 하은이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딸도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정미 씨는 하은이를 위해 손수 작은 한복을 지어주고 예쁜 인형도 만들어 주었어요. 20년 전 딸을 키울 때처럼 정성을 다했죠. 하은이의 첫 돌이 되었을 때 정미 씨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떠서 만든 분홍색 카디건과 손으로 만든 나무 인형이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만든 거야. 예쁘지? 하은이는 키득키득 웃으며 할머니가 만든 인형을 꼭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정미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런 거 촌스러워서 애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뭐라고? 요즘 아이들은 다 브랜드 제품 써요. 이런 수제는. 정미 씨는 황당했어요. 손녀를 위해 밤새워 정성껏 만든 선물을 촌스럽다고 말하다니. 사랑아, 이건 할머니가 하은이를 위해서. 알아요. 마음은 고마운데 그냥 다른 걸로 해주세요. 딸은 정미 씨가 만든 선물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브랜드 옷 하나 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미 씨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손녀와의 관계마저 멀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정미 씨는 알았어요.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딸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혹시 이 모든 희생이 헛된 것은 아닐까? 정미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손녀라도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은이가 돌이 지나고 몇 달 후 정미 씨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왜?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어요. 어머니도 와달라고 하시네요. 정미 씨는 당황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도록 시댁 식구들과 제대로 된 만남은 처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네, 사업 관련해서 얘기할 일이 있다고 하세요. 정미 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위 가족들과의 관계도 중요했거든요.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아파트. 사위 집에 도착한 정미 씨는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습니다. 50평이 넘어 보이는 거실,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명화들. 모든 것이 정미 씨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명품 옷에 고급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죠.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왠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미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사위와 딸, 그리고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죠. 시어머니가 정미 씨에게 차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워졌어요.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미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미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또 돈 얘기라니.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3천만 원 정도면.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정미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 돈까지 합치면 8천만 원. 자신이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미 많이 지원했어요. 많이 지원했다고요? 네, 신혼집 전세금 2억, 그리고 사업 초기 자금 1억. 이미 3억을 투자했거든요. 정미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빌려준 5천만 원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물론 사돈께서도 많이 도와주신 건 알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교가 담겨 있었어요. 가난한 친정은 늘 발목을 잡지.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정미 씨를 직접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그 말이 정미 씨의 가슴을 찔렀어요. 겨우 아파트 하나 내놓고 생색이라니. 정미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의 재산을 걸고 도와준 것을 겨우라고 표현하다니.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시어머니에게 아부하듯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 엄마한테는 그냥 제 성공을 위한 마지막 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미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마지막 투자라니. 자신의 희생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다니. 우리 사랑이는 정말 영리해요. 상황을 잘 파악하네. 시어머니가 딸을 칭찬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제 친정은 솔직히 한계가 있으니까요. 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해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정미 씨는 옆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들은 것이었죠.
제가 어려서부터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이제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싶거든요. 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친정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죠. 정미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더군요. 우리 며느리 참 현실적이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친정 엄마는 좀 단순하신 편이에요. 그냥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거든요. 그런 엄마들이 있어야 우리가 편하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미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죠. 어디 가세요? 사위가 정미 씨를 발견하고 물었어요. 아, 급한 일이 생겨서. 아직 얘기 다 안 끝났는데요. 다음에 하자. 오늘은 좀. 정미 씨는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인생이 이들에게는 그냥 이용당할 도구였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미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24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미 씨는 잠들 수 없었어요. 시댁에서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딸의 말들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하지만 정미 씨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시댁에서 그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미 씨는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딸의 말이 맴돌았죠. 제 성공을 위한 마지막 투자. 그 말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 정미 씨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죠. 딸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아, 엄마야. 오늘 시간 있니? 왜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어요. 할 얘기가 있어. 집에 잠깐 올 수 있을까? 지금은 좀. 하은이 돌봐야 해서요. 그럼 엄마가 갈게. 하은이도 보고 싶고.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3시쯤 오세요. 오후 3시 딸의 집 앞에 도착한 정미 씨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용기를 내야 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딸이 나왔습니다. 하은이를 안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뻗었어요. 그 모습에 정미 씨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우리 하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은이를 안고 있는 동안만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미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지난번에 시댁에서 엄마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니? 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얘기요? 엄마를 투자 대상이라고 했다면서? 정미 씨의 말에 딸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직접 들었어. 우연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미 씨는 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머니, 그때는 상황이 그랬어요. 상황이 그랬다고? 시어머니가 계속 친정 얘기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딸의 변명을 듣고 있자니 정미 씨의 가슴이 더 아팠어요. 그럼 엄마가 지금까지 해준 게 정말 투자였니? 사랑이 너를 키우면서 받을 건 받겠다는 생각으로 산 거였니? 그런 게 아니에요. 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뭐야? 엄마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까짓 아파트라고? 정미 씨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해요? 왜? 내가 시댁에서 한 말이 그거잖아.
그까짓 아파트 하나 내놓고 생색낸다고. 그런 말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엄마가 직접 들었는데도 모녀는 서로를 노려보며 말다툼을 했어요.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둘 다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도 소리가. 너희들도 알고 있었지? 내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 그냥 투자금이었다는 거? 정미 씨가 사위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사정을 모르시는. 뭘 모른다고? 24년 동안 내가 뭘 모르고 살았다고. 정미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내 피땀이 담긴 집이 내 성공의 발판이라니. 내겐 장난감이더냐? 어머니, 딸이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시끄러우니까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끄럽다고? 24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엄마가 이제 와서 시끄럽다고? 정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피땀이 담긴 집이 내 성공의 발판이라니. 그럼 엄마는 뭐야? 내가 성공하기 위한 도구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명확하게 말해봐. 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정미 씨에게는 답이었죠. 알겠다. 이제 정말 알겠어. 정미 씨는 가방을 들며 일어났어요. 엄마는 이제 내 인생에서 빠질게.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디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곳으로. 어머니. 딸이 뒤따라 나왔지만 정미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시원했어요. 24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드디어 말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야. 정미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결심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미 씨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는 정미 씨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 씨는 평생 내려보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 씨는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담당자에게 말했죠. 아파트 담보대출 정리하고 싶어요. 정리하시려면 5천만 원을 한꺼번에 상환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아파트를 팔 거예요. 담당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미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정말 파시겠어요? 이 동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관없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정미 씨는 24년 동안 살아온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 함께 만들었던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 정미 씨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을 샀어요. 마당이 있는 조그만 집이었죠.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야. 15평 남짓한 정미 씨의 새 집은 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마음만은 넓어진 기분이었어요. 딸에게서 연락이 왔던 건 이사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이사했어. 이사요? 어디로요? 경기도 쪽이야. 조용한 데로.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가 당황한 것이 느껴졌어요. 엄마, 왜 말도 안 하고.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그럼 연락처라도 주세요. 왜? 필요해? 정미 씨의 차가운 대답에 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사랑아,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려고 해. 너도 내 인생 살아. 그렇게 통화는 끝났습니다.
정미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했죠. 정미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로당 관리사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요. 그래도 매일 와서 도와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정미 씨는 이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도 아들한테 똑같은 소리 들었어요. 칠순이 넘은 박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뭔 소리요? 늙은이는 가만히 있으라고. 괜히 나서서 창피하게 하지 말라고. 정미 씨는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만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조금 위로가 되었죠. 근데 정미 씨는 용기가 있으시네요. 저는 아직도 아들 눈치만 봐요. 저도 24년 동안 그랬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죠. 정미 씨는 박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정미 씨는 경로당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이 관계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봄이 되자 정미 씨는 텃밭에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이제는 내가 먹을 것만 기르면 되는구나. 예전에는 항상 딸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정미 씨는 경로당에서 특별한 모임에 참여했어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수다방이었죠. 오늘은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진행자가 말했어요. 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다른 할머니도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 딸도 그래요. 자기 체면 때문에 저를 숨기려고 해요. 정미 씨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저도 비슷해요. 정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4년 동안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국 저는 딸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집을 팔고 여기로 왔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려고요. 정미 씨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죠. 정미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자식 때문에 살았지만 이제는 나 때문에 산다는 말이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정미 씨는 일기를 써봤어요. 평생 처음으로 말이죠. 오늘 깨달은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 진짜 사랑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몇 달이 지났을 때 정미 씨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하은이의 목소리였어요. 하은아, 어떻게 전화를? 엄마가 울고 있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정미 씨의 가슴이 뭉클했지만 쉽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하은아, 할머니도 너 보고 싶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왜요? 할머니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하은이가 자랄 때까지 할머니는 더 건강한 사람이 될 거야. 정미 씨는 하은이에게 약속했어요. 언젠가 할머니가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하은이를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만나자. 전화를 끊고 정미 씨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자식만 바라보던 지난 날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바라본다. 늦었지만 이 삶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다. 정미 씨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끝이 아닌 진짜 행복의 첫걸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정미 씨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